20대 초반에 만나 8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정 씨 부부. 결혼과 동시에 첫째 아이가 생겼고 최근에는 둘째까지 임신해서 이번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이렇게만 들었을 땐 아주 화목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부부. 하지만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 남편은 2달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 씨는 최근 뜬금없이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게 되는데요.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불행, 대체 정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의 당사자인 부인 정 씨, 아내 정 씨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언니가 대신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자, 차근차근 얘기 풀어보죠. 네, 일단 정 씨랑 남편은 30대 중반이고요. 결혼 5년 차입니다. 이 둘은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고 8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아이가 생겨서 그 첫째가 지금 5살이고요. 작년 가을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정 씨가 최근에 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남편이 그동안 주중에는 야근 핑계로 주말에는 출장 핑계로 굉장히 좀 외박이 잦았는데 그래서 뭔가 의심이 생기던 찰나에 굉장히 좀 직접적인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걸? 자, 대부분 이제 이 부정행위가 휴대전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이제 남편이 차고 있는데 그 스마트워치를 목욕탕 들어가면서 거실에 놔두고 간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어떤 얼굴 나오는 그런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걸 뭐랄까 페이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예. 그 아내 입장에서 뭐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받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전화 연동을 해놨군요. 같이 합쳐진 거죠. 목욕탕에 가져가 들어갔고 스마트워치는 거실에 놔뒀고. 아이고야. 그래서 아내가 이상하다. 어떻게 전화를 받지? 어떻게 여자가 왜 나오지? 라고 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직원이라고 잘못 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 잘 때 휴대전화를 몰래 보니까 거기 보니까 여자한테 송금한 내역도 있고요. 급기야는 돈도 줬는데 뭔가 어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제한 내역들을 아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연동해서 여기로 영상통화가 걸려오니까 여기도 그게 떴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인을 했던 건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대요? 진짜 이 정 씨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이제 출생을 얼마 앞두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될까? 남편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정말 한숨 이렇게 크게 들이쉬면서 참았답니다. 정말 남편이 돌아오겠지. 남편이 정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정 씨가 그 상간녀에게 문자 보냅니다. 우리 남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상간녀가 더 뻔뻔하게 나오는 거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카톡 프로필에 그 남편과 이야기했던 그 글을 프로필 사진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정말 정 씨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야, 보통 자기 사진, 가족 사진, 애들 사진 올려놓은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자기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그 대화 스크린샷을 올려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이게? 근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 씨가 이제 남편의 외도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알았으니까 또 뻔뻔하게 상간녀하고 외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씨하고 싸우기라도 하면은 잘 됐다는 듯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간녀한테. 그런데 상간녀의 집이 이 정 씨 집에서 한 10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간녀가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외박. 그 다음날 오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외박 안 하는 날에는 또 가만히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수시로 그 상간녀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씨 입장에서는 임신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아이 5살짜리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슴도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 상태인데 그리고 어떻든 두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까 이 정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순영님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 실제로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보고만 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다가 어느 날요, 이 남편이 또 상간녀랑 대놓고 또 놀러 나간 겁니다. 만나러 나간 거죠. 그래서 이날은 정 씨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상간녀를 찾아가야겠다, 그 집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 그런데 이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좀 했을 때 이 남편이 폭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 씨는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상간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 가보니까 남편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이 그날 밤에 집에서 만났을 때요, 이 남편은 오히려 이 정 씨를 미친 여자 취급하면서 나는 집이었는데 무슨 소리냐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한 겁니다. 이 그날도 둘은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 상간녀가 이 부부 싸움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남편을 태우러 왔습니다. 이 남편은 또 그 차를 타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화가 난 정 씨는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 상간녀의 차를 쫓기 시작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저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이제 추격전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조금 불안한 부분이에요. 친구들하고 같이 추격을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남편을 따라다닌 거, 추격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상간녀하고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이제 둘이 이제 사귀는 사이니까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내하고 부인하고 화해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거 싫다. 잘 지내는 거 싫다라고 했던 그 문자를 아내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더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네. 자기 집에 가면 화해. 결국 화해하고 나는 상- 버림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하고 친구들이 추격전을 벌린 건데 문제는 그렇게 추격전을 하니까 이 상간녀가 아내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진짜 이게 참 오히려 상간녀가 제가 나 쫓아다닌다고 지금 신고를 한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진짜.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간통죄라는 게 이렇게 폐지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화가 나겠지만 이 정 씨가 이 상간녀를 따라가는 것 행위 자체가 상간녀가 불법을 했어야 돼요. 불법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말해서 혼인빈자 등 간음죄도 폐지되었고 간통죄도 폐지되었습니다. 즉 유부남이 유부녀와 유부녀가 유부남과 아니면 유부녀가 일반인과 그다음에 유부남이 일반인과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냥 부적절한 행위이지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이야기하니까 경찰도 너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거 자칫 따라가다가는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팀장님이라면 만약에 이 정 씨와 친구들이 팀장님한테 와서 이거 뭐 하소연하면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알다시피 법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간통죄가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는데 오히려 만약에 상간녀를 그 이제 정 씨가 뭐 욕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폭행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고 또 그리고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면 사실은 스토커가 되지 않습니까? 참 난감한 문제인데 이 정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적으로 해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도 형사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야, 자 결국 그래서 이대로 집에 오지도 않고 남편은 이제 곧 자기 아기가 곧 태어났는데도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 씨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또 답답해서 결국 상간녀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상간녀 그 집 앞에요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벨을 누르면서 누구야 엄마 왔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상간녀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을 열고 이 여성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파자마 차림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 둘은요 마치 사위랑 장모처럼 이 장모 맞이하는 사위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모시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니까요. 이 상간녀랑 이 남편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나와서 차 타고 나갔다가 장 봐서 돌아가는 모습까지도 이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둘 사이가 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다정한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5살짜리 아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뱃속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게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승 의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게 정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저 이거 듣고 진짜 아연실색을 했는데 전 팀장님이 이거 혹시 스토커라고 말씀 주실 때 정말 설마 스토커로 신고했을까? 진짜 이 상간녀가 정 씨를 스토커로 신고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더 이상 나한테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스토커로 신고했고 스토커로 신고했으니까 국민신문고에 말도 안 나오네요. 국민신문고에 스토킹이라고 신고를 했고 그 제보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법원에서 잠정명령을 내렸는데 1호와 2호 처분을 합니다. 잠정명령이 뭔가 하면 100m 이내 접근해서는 안 되고 통신망에 연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 모두 다 스토커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피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의 이 대상자가 된 거고 스토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임신을 한 정 씨가, 부인이, 아내가. 자, 결국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스토킹 신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 상황에서 이게 스토킹 이게 맞는 거냐, 억울하시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 당사자 정 씨의 언니분,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동생이나 뭐 제 친구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제보를 따라가서 데리고 가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스토킹이라고 거짓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게 스토킹이래요. 그러면서 잠정 조치하는 걸 내가 100m 이내 접근 금지, 뭐 통신상으로 연락하는 거 절대 금지.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그들 서로 잘 만나라고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상간녀와 도망간 남편을 쫓다가 제가 벼랑간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야, 좀 안타깝지만 스토킹 우리 처벌특례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야. 지금 경찰이 지금 입건도 하고 조치도 좀 내렸다는 거 봤을 때 계속 반복해서 사람한테 접근하고 연락하고 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씀 앞에도 우리 패널들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간통죄 같은 게 없습니다. 형법적으로.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상간녀하고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형사적으로 뭐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은 현행법상으로 없고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마 많이 참작이 될 겁니다. 뭐 저렇게 하는 게 납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범죄는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제보자의 일단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남성 혹은 그 상간녀로 지금 지목된 그분 쪽에서 왜 우리 입장은 하나도 소개가 안 되느냐라고 뭔가 억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반론을 전해드리죠. 자, 우리 팀장님부터 좀 짧게 마지막으로 좀 이 정 씨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보자가 주장한 대로 사실 스토커로 신고됐다고 한다면 자기의 그 적극적으로 제 스토커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아마 기소유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볍게 처벌받을 것 같고 아까 그 박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은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징벌이라든지 이혼 가정 파탄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이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자, 승 의원님. 제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만들면서 제가 그 스토커에 대한 개념 정의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정 씨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당한 이유 있을 것 같아요. 경찰에서 왜 이 정 씨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정말 의사에 반하지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건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 씨의 행동을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행동으로 처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잠정 조치하실 때에도 정 씨의 그 정당한 이유를 꼭
한 번 정도 고려하시고 잠정 조치 저는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남편을 쫓다가 자, 박 변호사님도 뭐 법적인 얘기는 뭐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돌아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돌아오길 바라고 쫓아가는 거 그 부분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정리, 왜냐하면 자녀들도 있고요. 양육도 지금 해야 되고 양육비도 받아야 되고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쫓아다니는 것도 뭐 그보다는 법적인 이제 이혼 소송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오히려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간통법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를 국가 권력이 이렇게 개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문제로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정말 하루에도 몇 통씩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보고 있다 보면은 야, 진짜 이 기자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간통법 진짜 없앤 게 현명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전해주시죠. 네, 가족 여러분들도 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요. 네버신 비포님 정말 비정한 현실이네요. 김락경님 임신한 부인을 스토커로 만들다니 이혼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영케이님 민사를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장태현님 저 남편 그냥 버리세요. 상관 여보고 그냥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